네, 이어서 뉴스 분석 함께할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국내힘 혁신위가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띄었고 자리 배치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구정부장님, 네. 뭐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일단 젊은 혁신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여성 혁신위원이 과반이 넘는 7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젊어졌고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용한 혁신위원장 자체가 이 귀화 외국인으로서 1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모습이 이 혁신위원들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이 나왔습니다. 이 당 통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먼저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징계받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5명. 예. 이준석, 홍준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 건의한 겁니다. 근데 아주 최고위 회의를 해서 이제 그 안으로 건의한 거죠. 그 결정은 된 거는 아니에요. 네, 지금 5명 정도가 이 대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혁신위가 제일 먼저 이 안건을 꺼낸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특히 비명계에서조차 이런저런 당내 우려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선 혁신위가 그래도 방향을 잘 잡고 시작이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국민들께서는요. 이 정치권에서 의외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정말 변화가 하려는구나 이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리 내부의 인사이지만 야당보다 더 과하다 싶은 비판 넘어서 조롱까지 했던 인사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위원회 내에 천하람 혁신위원, 과거에 혁신위원을 지냈죠.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까지 모시려고 했던 그 혁신위의 그런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또 대외적으로는 통합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을 하려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작 당사자들 좀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시장은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너네들끼리 총선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봤을 때 어떻게 좀 통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봐서가 아니라 그냥 좀 정치 평론가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면 그 혁신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어요. 네.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그냥 불통의 이미지입니다.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그리고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혁신하라고 했던 이유는 강서구청의 참패 요인에 대한 분석인데 참패 요인은 국민의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준석과 김재원 대사면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산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김태호 후보를 공천하고 사면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개입했을 때 왜 국민의힘은 아무 얘기도 못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대사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준석, 홍준표 두 분 얘기만 들으면 나한테 적선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혁신을 내놨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과 대화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없이 적선하듯이 그걸 언론 보고 아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런 게 혁신이냐? 이건 혁신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저는 좀 쓴소리를 하면 혁신이가 혁신을 하려면 용산이 지금 못하는 혁신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대사면은 국민한테 감동을 주긴 좀 어렵지 않냐. 좀 그런 좀 개인적인 평론합니다. 네, 그래도 이 대사면이라고 하면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방법이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얘기가 있었느냐. 얘기가 있었으면 저런 반응이 안 나오죠. 김재원 최고만 좋은 일 났죠. 5.18 그런 폄훼 발언해서 지금
최고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사면을 해주면 내년에 총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셈법이지만 결국엔 누구를 위한 대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애초부터 그 프로세스와 방식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조금 어리석다. 좀 그래 보여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당사자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 대사면 나오자마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량 베풀듯 그런 접근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저를 잘 몰라요. 네. 저를 좀 잘 알면은 생각하고 말할 텐데.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진지하다고요. 제가 네. 제안을 드리는 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만나서 막 후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다 아이고, 만난다. 물론이죠. 다 만나야죠. 네, 다 만나야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민찬 부대변인, 뭐 당사자들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좀 반발하고 있는데 왜 반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폄훼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단에 있었던 일을 봐주셔야 돼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천하람 전 혁신위원이나 김용태 전 최고,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에게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되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진정한 당 주류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의지에서 그런 행보들을 해온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여러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계산과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수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초반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 일주일 안에 실질적인 변화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혁신위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쨌든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도 수용하고 우리가 변화의 몸부림을 쳐보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점점 민주당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김웅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했던 윤리위를 직격했습니다. 이 1호 안건으로 관심 끌기는 성공했지만 이 당내 비판과 당사자 반발이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사면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준석 쫓아내면 우리 당 지지율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준석 사면하자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끌어안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비윤계에서 혁신위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과 연계시키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강서구청장 이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민찬 이 부대변인과 조금 생각이 다른 지점이 물론 혁신위원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위가 정말 혁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인정을 받아야 이 혁신 동력이 생겨서 활동을 넓혀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역 의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갈 때도 피 검사도 하고 몸무게 체중도 재고 상당히 긴 시간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인요한 혁신위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안을 내세워서 당원들의 여론, 국민의 이목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힘이 달라졌다, 여건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결과, 혁신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혁신할 것인가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신당 창당 움직임 있는 비윤계를 끌어안으려는 것이 네. 이 혁신의 방향으로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끌어안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끌어안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윤계가 이른바 왜 이 당내에서조차도 함께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 금이 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차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1년 반 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거에 대한 차분한 반성을 통해서 잘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잘못됐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가려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태도와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라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혁신의 원인,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가려내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차장님도. 근데 이게 혁신위가 얼마나 조금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냐면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니까 대사변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쓰래요. 이게 혁신위에서 할 일인지,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마음을 달래는 것도 지금 요원한 상황에서 반성문을 조건으로 대사면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반성문 받겠습니까? 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반성문 쓰고 대사변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총잘 하는 거예요. 니네들 총선 잘해라. 그러니까 벌써 혁신은 통합이 아니라 금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위가 뭔가 좀 조급하고 말씀한 대로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청장의 참패 이후에 혁신위도 띄우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잘 될지 잘못될지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반대 측에 있는 그런 민주당은 어떠느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이제 친명계의 당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공천 과정에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분열, 이것은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앞으로 예고된 분열과 불협화음은 민주당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 얘기를 해서 또 네. 답변을 네, 드려야죠. 짧게요. 지금 현재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저는 혁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구차장님 민주당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균형을 잡는 건 좋지만 민주당 얘기를 따로 주제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지금 우려인지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 어디 지도 체제를 다시 재정비해서 말하자면 강서 참패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대승이 민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의 회초리가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겸손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아까 반성문 말씀 주셨는데 그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있고 공식 이준석 전 입장도- 대표의 그러니까요. 인터뷰에 그거는 따르면 제가 얘기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혹시 공식적으로 어떤 게 전달된 게 아니란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이준석 전 대표, 특히 비윤계와 우리 주류가 하나 되는 이 모습조차 되게 무서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국민의힘이 하나 됐을 때 민주당에는 분명히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속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어떤 총선에 반사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잘 알고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돼서 총선을 치르고 당 내에서 반대하는,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담아서 개혁을 하자는 이 움직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인용한 거예요. 인터뷰에 따르면이라고 제가 했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민주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발 국정운영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혁신 성공 좀 하세요. 나라 꼴이 뭡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